안녕하세요. 명순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식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건강해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쓴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가공식품을 독극물 부듯이 하고, 몸에 좋은 피를 깨끗이 해줄 것 같은 그런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자, 그 피를 깨끗이 해준다고 믿는 그 음식이 바로 대부분은 식물들이죠.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고기는 피를 오염시켜서 병을 만든다. 그리고 식물들은 피를 깨끗이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피상적인 생각에도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고기는 좀 멀리하고 식물들 위주로 먹습니다. 근데 그 식물들 내용이 주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또는 생식 또는 야채 위주입니다. 우리가 해독 주스라고 하죠. 해독 주스. 해독 주스는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 먹는 것이죠. 즉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피가 깨끗해진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식단에서 아까 그 말한 그 식물들을 집중적으로 먹는 사람일수록 건강해지기는커녕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살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소화기가 망가집니다. 유기능이 약해지고, 그리고 변비나 또는 설사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을 왜 그렇게 남보다 더 잘 챙겨 먹었으면 남들보다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별나게, 남들 눈에 유별나게 음식을 가려 먹는데도 나는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그리고 혈액 검사라도 해보면은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자, 그 식물들을 열심히 먹을수록 왜 건강과는 멀어지느냐? 바로 변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변이 나쁘다는 것은 대장에서 썩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대장에서는 발효가 되어야, 즉 발효가 되면서 유익균, 우리 몸에 많은 영양물질을 만드는 유익균 증식이 많아야 되는데 그 대장에서 썩는 음식들을 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식물들은 무조건 피를 깨끗이 해준다. 그런 강력한 치매에 걸려 있죠. 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식물들을 먹더라도 대장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가공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섭생법입니다. 자, 생 잎사귀를 먹지 않고 김치나 말린 나물로 먹었고, 현미를 먹지 않고 백미를 먹었고, 콩은 발효시켜서 먹었고, 그리고 견과류라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식. 자, 어느 민족도 생식을 치병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생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채. 우리는 현대인들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다양한 반찬을 먹죠. 자, 건강서적이나 건강 정보를 많이 알다 보니까 머릿속에 든 지식은 박사 뺨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아는 체도 하고 선생질을 합니다. 섭생에 대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을 한번 항상 살펴보십시오. 특히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가루 또는 야채 같은 것을 막 갈아 먹는 분들은 꼭 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변이 나빠지고 내 컨디션이 나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을 드셨을 때 피곤함을 느낍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피 속에 독소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다는 그 식물들을 먹었을 때 왜 피 속에 독소가 생길까요? 그것은 대장에서 부패되면서 그 부패균들이 만들어낸 독소, 그 소화 잔여물이 대장에 모여서 부패하면서 나오는 독소가 바로 피 속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면 신경세포가 가장 빨리 감지를 하죠. 피 속에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세포 하나가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 세포가 모여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자,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은 건강서적을 읽고 머릿속에 아는 지식은 많고 항상 건강식을 한다고 식물들 위주로 먹고, 그리고 심지어 직장을 다닐 때 도시락을 싸고 들고 다녔습니다. 현미에다가 생채소들, 그리고 견과류도 열심히 챙겨 먹고.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몸이 피곤해졌어요. 녹즙기도 돌리고, 좋은 소금, 좋은 기름, 몸에 좋다는 정말 많은 것들을 몸속에 집어넣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몸은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변 뒷부분이 물러서 변기물이 더럽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조차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식물들은 피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다. 건강 상태가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먹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갈아탑니다. 이 섭생을, 섭생 방식을 갈아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탄 고지도 해보고, 과일식도 해보고, 뭐 밥 따로 물 따로도 해보고, 볶음국식도 해보고, 생식도 해보고.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섭생을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아무거나 먹는데 그 가족들보다도 못한 건강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빨이 안 쓰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건강식을 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건강 체질이 되었다면 가족들이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건강을 챙기는데 가장 비실비실하고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보면은 항상 또 새로운 걸 시작합니다. 새로운 건강 식품을 사거나 또는 어떤 건강 보조 요법들 또 실천을 하고, 또 부항을 하기도 하고, 또 관장도 하고, 커피 관장, 그리고 막 영양제, 비타민C, 뭐 그런 다양한 영양제를 사 먹기도 하고. 자, 건강해지지 못한 이유는 변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수많은 그 건강법을 갈아타신 분들은 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왜 건강해지지 않았는지. 자, 그리고 사람마다 이 환경은, 장내 환경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근데 현대인들은, 자, 아픈 사람들은 다 장이 약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변이 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더 설사를 일으켜버립니다. 변을 물러지게 만들고. 즉, 예를 들어서 해독 주스가 있죠. 그러면 바나나나 뭐 토마토, 뭐 양배추 이런 것들 갈아 먹죠. 자,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나는 변이 좋다. 자, 근데 장이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은 토마토만 먹어도 변이 물러지고 설사를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자기 장이 좋아진 줄 알고 따라서 한다는 거죠. 심지어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견과류를 같이 과일과 갈아 먹습니다. 그러면은 더 심한 설사를 일으키죠. 변에서 냄새가 나고. 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음식에는 뭐가 있으니까, 항암 성분이 있으니까, 또는 피토케미칼이 있으니까 열심히 먹어라. 심지어 생쌀도 먹어라. 생현미를 씻고 뒤두리기면 채소도 생으로 먹어라. 이렇게 권하죠. 그리고 심지어 녹즙까지 먹으라고 하죠. 자, 변이 현재 무르고 설사라는데 녹즙이라든가 뭐 생식가루 또는 야채들을 많이 먹으면 더 심한 설사를 일으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건강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변 상태가 다 틀린데 장내 환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불씨를 살릴 것이냐. 자, 여기에서 디테일한 전술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이나 제 책에서도 밝혔듯이 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섬유질 섭취를 줄이고 백미밥을 늘려라. 그런 말을 하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려면, 즉 변비나 설사를 낫게 하려면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자, 디테일한 전술이라는 게, 자, 만약에 탄수화물, 우리 장에서는 탄수화물과 섬유질이만 발효가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콩이나 견과류 또는 현미의 껍질, 미강 또는 생잎사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효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을 먹을수록 변은 나빠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내 환경이 지금 극히 나쁜 사람들은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자, 우리 장에서는 탄수화물과 섬유소만이 발효가 됩니다. 쉽게. 즉 유익균이 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탄수화물은, 자, 같은 탄수화물에도 어려운 탄수화물이 있고 쉬운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물론 생은 다 어려우니까 제가 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막걸리 담을 때 백미로 담지 고구마, 감자, 뭐 보리로 안 담죠. 현미로도 안 담고. 같은 탄수화물 음식인데, 그리고 환자한테는 흰 죽을 줍니다. 고구마, 감자를 안 주고. 왜 그럴까요? 즉 백미는 장에서, 대장에서 미생물의 가장 쉬운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미는 영양도 없이 혈당만 올린다고 비난을 하지만 장내 유익균의 가장 쉬운 먹이는 바로 백미입니다. 장이 안 좋은데 막 현미밥을 먹고 온갖 잡곡을 섞고 막 콩까지 섞어 먹는데, 그것은 장내 환경을 오히려 죽이는 일입니다. 자,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꼭 백미밥을 드셔야 됩니다. 자, 백미는 막걸리 발효가 잘 되는 것처럼 대장에서도 가장 쉬운 재질의 탄수화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섬유소. 아까 우리 장에는 탄수화물과 섬유소만 발효가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섬유소가 발효가 쉬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지식이 전무합니다. 우리는 장에 관한 수많은 건강서적들이 있습니다. 장내 면역이 장에서 나온다.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런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섭생을,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섭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균을 키우는 섭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아까 그 식물들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개별적으로 그 식물들이 왜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부패하는가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섬유소는 부드러운 섬유소가 있고 거친 섬유소가 있습니다. 아까 탄수화물도 좀 장에서는 어려운 탄수화물이 있고 쉬운 탄수화물이 있다고 했죠. 그러듯이 섬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섬유질이 장에서 쉽냐? 큰 테두리에서는 생으로 먹는 채소들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채소는 잎사귀가 있고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잎사귀 종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생 잎사귀에 해당하겠죠. 자, 김치나 익혀도 잎사귀 종류는 뿌리나 열매보다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 어렵냐? 당질이 없는 섬유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섬유질이 농축되어 있죠. 단맛이 하나도 없죠. 보통 잎사귀들은 질기고 씁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죠.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익히면 이게 농축이 되죠. 섬유질이. 시래기나 말린 나물 이런 것들은 농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디테일한 그 전술이 필요한 이유가, 자, 그러면은 쉬운 섬유질은 많이 먹어도 되느냐? 뿌리나 열매 같은 건 많이 먹어도 되느냐? 자,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탄수화물, 즉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고 섬유소를 좋아하는 종은 적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변이 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과나 이런 과일을 많이 먹어도 변이 물러집니다. 장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독 주스니 뭐 브로콜리하고 뭐 양배추, 토마토를 막 갈아 먹는 사람들 있죠. 자, 그렇게 먹으면 변이 반드시 물러집니다. 장이 약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섬유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탄수화물 양을 늘리고.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쉬운 섬유소를 먹어야 되는데 생으로 먹는 야채는 익힌 것보다는 거칠다. 자, 그러면 익혔더라도 뿌리나 열매 채소가 더 부드럽다. 더 장내 발효가 쉽다. 왜냐? 당질이 포함된 섬유질이기 때문에. 잎사귀 종류와는 완전히 틀리죠. 자, 그래서 무, 당근, 뭐 양파, 또 줄기로 된 그 고사리 또는 우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장내 발효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오이가 있죠. 오이도 그냥 생 오이를 먹는 것보다는 장아찌나 피클이 훨씬 낫죠. 자, 장이 극히 약한 사람은 최대한 부드럽게 섬유소를 부드럽게, 즉 김치도 버겁습니다. 장이 약한 사람은. 자, 그러면은 김치를 짠기를 빼버리고 푹 익혀버립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무도 청국장 찌개에 넣고 푹 끓여서 또는 푹 익힌 나물, 무나물 있죠. 그런 게 쉽죠. 자,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약간의 고기, 그리고 발효 음식, 장아찌, 피클 이런 거 위주로 드시는데 조금만, 그리고 푹 익혀버려라. 영양 따지지 말고 물렁하게 해서 단순한 종류로 섬유질을 섭취해라.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김, 미역 이런 것들도 변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자, 미역에는 해조류에는 뭐가 많으니까 먹어라. 버섯 종류는 뭐가 많으니까 먹어라.
영양 따지면서 먹으라는 말만 합니다. 자, 그런데 장내 환경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장이 다 안 좋습니다. 왜? 약도 많이 먹고 많이 못 움직이고 몸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장 기능도 나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병을 고친다고 소화가 어려운, 장내발이가 어려운 식물들만 찾아 먹는다는 거죠. 식물은 그냥 내 피를 깨끗이 해주는 음식이다. 이런 맹목적인 취면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변을 살펴보세요. 그래가지고 변이 꼬들한 변, 막대기를 던져놓은 것처럼 변기물이 깨끗한 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섭생을 가려서 먹는데도 건강해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변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섭생을 가리고 독극물을 피하고 면 제품만 쓰고 화학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플라스틱도 안 쓰고 좋은 기름, 좋은 소금, 심지어 녹즙기를 사서 돌리고 관장, 커피 관장, 피를 빼는 정열유법,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간 청소, 커피 관장, 레몬 관장, 과일식. 자, 그렇지만 항상 악취나는 변을 보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 자체를 몰랐어요. 왜 악취변이 나오는지. 뭐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고 장내 면역이 중요하다면서도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섭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다른 섭생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먹냐? 단순하게 먹습니다. 정말 옛날에 10분의 1도 가짓수를 안 먹는 것 같아요. 현미효소를 가끔 먹으면서 뭐 분말가루라든가 또는 현미효소, 건더기를 흰밥과 조금 섞어서 그냥 밥대용으로 먹고 약간의 고기 단순하게 조리해서 외식할 때는 소머리국밥, 순댓국 이렇게 족발, 보쌈 이렇게 양념기 없이 집에서는 생선찌개 이렇게 단순하게 조리해서 또는 깨끗한 계란 또는 발효 요거트 이렇게 먹고요. 야채는 그냥 김치, 깍두기 그리고 청국장찌개 나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옛날에는 버섯도 챙겨 먹고 미역도 챙겨 먹고 해조류도 챙겨 먹고 그런 것을 골고루 먹어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김도 거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하루 종일 뭘 먹을까? 건강을 위해서 뭘 찾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가지고 있죠. 자, 명수지섭과 현미효소를 하시게 되면은 먹는 것을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먹는 생각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김치 깍두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영양을 채우냐? 자, 영양이라는 것은 골고루 먹고 아까 콩밥, 현미밥, 생제도 견과류를 먹는다고 영양을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음식을 먹을수록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영양실조에 걸리냐? 흡수율도 극히 저조하고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주는 다양한 영양을 얻지 못해서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양실조에 걸리려고 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노력하고 건강을 까먹는 짓이죠.
자, 저는 그렇게 먹어도 옛날보다 더 훨씬 피곤함도 적고 잠도 더 잘 자고 변도 더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제 과거, 제 경험처럼 현재 건강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항상 고만고만하고 피곤하고 식구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자꾸 건강법을 갈아타고 하루 종일 뭘 먹을까 고민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이제 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는 주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막 이런 것들이 식단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먹고 하루 종일 방구를 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에서 악취가 나고. 근데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해독이들이라고 방구가 나온다. 또 이렇게 둘러댑니다. 또 그걸 믿죠. 모르니까. 그건 단지 음식이 썩는 것이고 100년을 먹어도 방구는 계속 나옵니다. 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장내 환경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드는지 마는지는 변을 살펴보면 자명합니다. 자, 그게 변을 좋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현미효소와 명수식 섭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식물들을 대장에서 부패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이 허황된 말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랜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돈도 안 들고 상차림도 편하고 냉장고가 비고 그러면서 더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동물도 입에 맛없는 것을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는 사실 맛이 없는 음식입니다. 우리 입에. 자, 지금 믿음이 남들보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먹기 싫어하는 것, 입에 맛없는 것 이런 걸 먹는 게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건강만 다오.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빡세게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섭생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 이게 없기 때문에 개별 논리에 속아서 그 식물들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소화기 능력 그리고 장내 환경 그리고 음식이 어떻게 소화 흡수가 되는지 장내 미생물은 어떤 음식을 쉽게 발휘시키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얻게 되면은 그 진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섭생이 정말 기가 막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주로 비만인 살찐 사람들이 덕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식물들 위주로 먹으면 살이 빠지면서 해독이 되죠. 좀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아지죠. 살을 빼면은 비만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화기가 좀 약해지면서 더 많이 말라버립니다. 흡수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 현미가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면 왜 미국인들은 여전히 미를 먹고 있을까요? 다 현미를 바꿔 먹을 텐데. 즉, 현미를 먹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섭정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치명이 탁월하다면, 뭐 체질식이 그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고 생식을 먹으면 그렇게 질병에 효과가 있다면은 입소문을 타고 저절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일부만 하는 거죠.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음식이나 섭생법들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이것을 하나 관찰을 해보세요. 어떤 섭생법이 효과를 보이는 이유가 어떤 살을 빼는 효과, 그 음식의 영양이나 어떤 특정한 영양 성분을 얻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살을 빼는 효과로 좋아진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변에 좋은 음식만 드시고 현재 그 섭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을 열심히 드시는 분일수록 한번 변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항상 그 컨디션을 생각해 보세요. 컨디션. 오늘 유난히 몸이 피곤하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날은 분명히 아까 그 식물들이 대장에서 부패한 날입니다. 랜덤으로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식물들이 대장에서 부패할 때는 많은 독성들이 생깁니다. 독소들.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물질들이 피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자라든가 가공식품을 먹었다고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치면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먹은 음식과 컨디션, 변 상태를 꼭 살펴보시면은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왜 건강식을 하는데 건강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변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장내 환경을 살리는 디테일한 전술들, 그런 것들은 제 다른 영상이라든가 황금변을 찾는 여행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